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아카데미 이동호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회가 약간씩 딜레이가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길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씩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맡은 부분 쭉 설명드리면서 필요한 부분 좀 있으시면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또 상담 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한번 2021학년도 전형 분석 쭉 해드리고 2022학년도 재국민 수시 전형 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분석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소개 좀 잠깐 드리면, 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세안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었고, 그리고 2021년부터 폴아카데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주된 업무가 수시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학생고등업 전형 전문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국민 주로 저는 3년 전형을 많이 했었었는데, 소령 전형 전문 상담을 진행했었었고, 대학교 학생들 수시랑 뭐 재국민 전형 6회 배치 상담 위주로 이제 제가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상담 예약하시면은 저랑 또 뭐 학생들하고 이제 스펙 갖고 있는 학생들하고 대면 상담도 하고 온라인 상담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입시에 미친 영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네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3월 달에 SAT 시험이 갑자기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5월 달 시험도 취소가 연속으로 됐고, IBDP 파이널 테스트도 취소가 돼서 이 파이널 테스트 대신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파이널 성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AP 시험 방식이 좀 변경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그 재육민 전형이 이제 7월 달에 진행을 하고 9월 달에 또 수시 전형을 종합 지원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보통 7월 달에 재육민 전형 합격한 다음에 9월 수시를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험이 취소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좀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과연 내가 특례 전형에서 지원했을 때 어떻게 결과 나올지, 그리고 수시 때 같이 지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될지 문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 SAT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0년에 입시를 했던 2021학번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테스트 응시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했던 게 2020년 3월 달하고 5월 달 시험이 캔슬되다 보니까 8월 달 시험 응시를 해서 그 시험 성적을 낼 수 있는지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하셨었는데, 2020년 8월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제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재외국민전형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접수니까 7월 달에 접수니까 이제 8월 시험 제출 같은 경우는 수시 지원 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좀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을 하니까 8월 달에 시험 성적 제출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달하고 5월 달 시험 성적을 학생이 제출 못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 3월 달, 5월 달 시험 자체 시험을 접수를 해놓고 학생이 캔슬된 그 증거 자료가 있으면 증빙 자료가 있으면은 8월 달 시험 제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IB 파이널 시험 성적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점이 하락이 됐는데,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2점 정도 성적이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되게 잘 나온 애들이고, IB 성적이 오른 애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딕 성적이 45점 만점에 43, 2.3점 나왔던 애들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떨어진 애들은 6점 이상 떨어진 애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리마크 신청을 했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리마크 성적을 받아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AP 성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험을 학교에서 못 봤기 때문에 집에서 봤기 때문에 그 치팅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행위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시험 성적 커브가 커져서 성적이 전년도보다 약간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익민 자격 부분에서도 많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가 오픈이 안 되니까 온라인 수업을 우리나라에서 듣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치료를 했을 때 재외국민 자격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뭐 학교 입학처에 여러 번 문의를 해도 직장에서 발급해준 사유서나 학교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가 이제 학생이 그 소지할 경우는 거의 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증빙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좀 교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10월 달하고 12월 달 사이에 SAT 시험을 미리 준비한 애들이 유리했었잖아요. 그래서 SAT 그 준비 같은 경우는 10학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뽑아놓고 11학년에서 12학년 초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9학년 때부터 보면 학생들이 PSAT 1400점 목표를 해서 일반적으로는 1200점 정도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PSAT 시험을 봐서 SAT 시작 시점을 10학년 올라가는 여름 때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애들 같은 경우는 PSAT 성적이 1400점 이상이 나오거나 보통 SAT 알떨 그 리딩 라이팅 성적이 600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학년 때 학생들이 미리 SAT 지문에 나오는 문학이라든가 역사, 연설문 등의 내용을 구조를 좀 미리 파악을 해서 문제 유형을 좀 분석을 하면은 학생이 11학년 이후에 1500점 이상 학생이 목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딩 라이팅 성적도 학생이 11학년 이내에 700점 이상을 목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학생이 AP라든가 IB 과정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12학년 이후에는 8월이나 시험 성적 자체를 학생이 응시하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11학년 때 어느 정도 완성된 데는요. 그래서 학생이 11학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뽑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마크 성적 준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리마크 같은 경우는 학생이 시험 결과 나온 다음에 학생이 요청으로 IBO에 정식으로 이제 건의를 해서 제초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제초점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은 학생이 이제 바운더리를 좀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1점에서 2점 사이로 이제 바운더리에서 떨어진 경우는 신청하는 가치가 좀 있고요. 그리고 IE 성적이 낮은 상태라면은 이게 시험 성적이 리뉴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점수 상승 가능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IP 리마크를 신청을 했을 때 한 절반 이상은 변동이 좀 없었었고요. 그리고 신청 시점 같은 경우는 2달 이내 신청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을 지원할 때는 학생이 이제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7월 6일 날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IB 성적이 7월 6일 날 발표가 되고 보통 올해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전형이 7월 20일 이후에 지원했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7월 6일 날 성적이 나오자마자 리마크 성적을 신청을 하면은 7월 20일 이후에 이제 그 리마크 성적이 반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리마크 성적은 좀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리마크 성적 같은 경우는 그 연세대, 뭐 고려대, 성균관대 다 리마크 성적 제출이 가능했었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으나 이메일로 이제 제출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원서 지원 시점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7월 20일 이후로 이제 딜레이가 될 경우는 리마크 성적 제출이 대부분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B 리테이크 같은 경우는 시험 자체를 아예 좀 다시 보는 건데 학생이 IB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역시나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재수나 반수를 고려를 할 때 또는 내신하고 파이널 성적 차이가 좀 크게 날 경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는 모든 과목 선택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리마크보다는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고 시험 장소 같은 경우는 학생이 본인이 다니던 모교라든가 아니면 모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재시험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니까 어, 학생이 리테이크 시험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시험 성적이 좀 잘 안 나와서 반수나 이제 재수를 고려할 경우는 좀 많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블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2021년 5월달 IB 파이널 시험이 좀 변화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그 시험 보는 영역 자체가 좀 많이 축소가 된 파트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시험 보는 파트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고 학생이 좀 좋아하기만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도 학생이 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 계열 부분에서 아이의 기준이 좀 높아졌는데 학생이 아무래도 아이 과정 자체는 학생이 주제를 잘 잡아서 초안을 잘 작성해서 인제 제출하는 부분에서 학생이 좀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니까 이런 변화 부분에서도 학생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은 인제 IB 섹션에서 시험 보는 영역 자체가 인제 좀 줄어든 부분은 시험 채점 영역의 축소라고만 보기보다는 정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좀 중시하는 과정으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이 2개 이상의 개념을 잘 접목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좀 늘어났다고 봐야지 시험 영역 자체가 축소됐다라고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시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인제 아까 제가 언급을 좀 해 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페이퍼 시험을 못 보고 인제 학생이 태블릿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지고 시험을 인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FRQ만 시험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인제 학교에서 아무래도 시험 준비 자체가 제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이 시험 그 보는 섹션 자체를 3 가지로 나눠서 기간을 3 가지로 나눠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1 에서는 페이퍼 시험만 보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2 에서는 페이퍼 시험하고 디지털 시험, 3 에서는 디지털 시험만 보게 되게끔 돼서 기간 자체도 좀 명확히 구분을 해 놨고요. 그리고 치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로 가기 기능이 삭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작년처럼 사용이 좀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랩탑에서 카메라로 시험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좀 있는데 시험을 보는 형태로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좀 공부했던 흐름을 잘 유지를 해서 시험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외국민 자격 요건 부분에 서 아까도 질문이 많았다고 답변 드렸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답변이 소명 자료 같은 경우는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각 대학교에서는 어떤 형태로 소명 자료를 내는지 제한을 걸진 않았고요. 그리고 학생이 준비가 가능한 제출 서류는 모두 다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놔야 된다. 나중에 어떻게 소명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시 결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좀 타이프 1,000원 경쟁률은 좀 하락이 좀 됐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스코어는 좀 코로나 때문에 하락이 됐고 그리고 내신 성적 중요도가 좀 많이 상승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형태가 좀 변화가 됐고 1 단계 커트라인 자체는 제가 좀 정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학원에서 좀 봤던 게 어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학을 다 지원을 원하고 해외 대학 쪽으로는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든가 원치 않아서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인제 특례 자격 요건 강화하고 학령 인구 저하가 인제 더 큰 요인이 발생이 돼서 그 재외국민 전형이 작년에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떨어진 부분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인제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학과 지원을 많이 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인제 그 표시한 부분이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인기 학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경영학과라든가 경제학과 그리고 이과 쪽에서는 기계공학이라든가 전기전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취업률이 높은 학과들에 인제 좀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생명과학이라든가 식품자원경제 이런 부분 요런 학과들에서 좀 경쟁률이 좀 현저히 낮아졌던 부분이 확인이 됐었었고요. 그리고 연대에는 없지만은 고대에 있는 바이오의공학부라든가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가 경쟁률이 작년에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고대 중고교과정 해외 입시자 1 단계 합격 커트라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문과대학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영문과라든가 국문과, 중어중문과처럼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IB 성적이 36 점이어 1 단계 통과한 학생들이 좀 꽤 많았었고요. 그리고 SAT 같은 경우는 1,400점 1,450점 이상이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성적이 됐었고 GPA는 학교마다 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약간 높아 보이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40점 내면 충분히 1 단계 통과가 됐었었고요.
IB 성적 제출이 안 되는 AP 학제 같은 경우는 SAT 성적이 1,500 내면은 충분히 괜찮게 1단계 통과를 했었고 면접 보고 합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대학 중에서도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신문방송학과라든가 학생들이 이제 좀 신문방송학과라든가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성적대가 좀 높았었고 사회과학 대학 중에서도 사회학과라든가 선호도 좀 약간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38점대 학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또 공과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공학이라든가 화공생명 같은 경우는 성적이 42점대까지 있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1단계 통과는 39점대까지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보건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고대야만 선발 인원이 있고 그렇게 학생들 성적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이 정도 됐었었는데요. 역시나 인문과학대학 아까 말씀드린 그 언어 관련 학과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요. 사회과학대학 아까 말씀드린 신문방송이라든가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IB 성적이 보통 37에서 38, SAT 같은 경우는 1480에서 1500까지는 있었던 것 같고 그 성균관대 대표학과인 글로벌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연고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성적대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과 중에서도 사회과학대학, 뭐 수학과 물리학과처럼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순수학문이라고 표현하는 자연과학대학은 그 문과 인문과학 대학처럼 좀 성적이 낮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40점 내외에서 이제 1단계 통과를 하고 면접 보는 애들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37점대까지는 컷이 통과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면접 형태가 좀 올해도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 학생고등업 전형 국제형으로 지원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진행 방식 자체가 영상 면접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등급 평가 이제 상중하 평가로 돼서 제시문도 없었기 때문에 이 면접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고요.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시문을 주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제 영상 면접을 통해서 주로 면접을 받고 대면 면접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그 재경민 전반적인 입시 결과를 보면 작년에 인기학과 같은 경우 점수대가 그렇게 변동은 없었어요. 그래서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문과 계열은 경영경제 신문방송 같은 경우는 IB 그 성적이 프리딕 성적이 43점 정도 나왔던 애들이 아까 덜 떨어진 애들이 보통 40에서 42점까지는 파이널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정도 성적대는 유지를 해야지 학생들이 결과가 좀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과 애들 중에 이제 경영경제 쓰는 애들이 아시다시피 당연히 경제나 심리, 칼큘러스 AP 성적이 이수를 했었었고요. 평균 토플 같은 경우는 110점 이상이 됐었고 GPA는 3.8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이라든가 화공생명 아까 말씀드린 공과대학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역시나 프리딕 성적이 43점에 파이널이 그래도 40점 이상 되는 애들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칼빛이라든가 물리화학 이수한 애들이 당연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GPA 같은 경우는 3.8 이상 되는 애들이 많았고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토플 성적이 105점 이상 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인기가 아까 말씀드린 어문 계열이라든가 사회학과라든가 역사, 철학 이쪽 같은 경우는 IB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진 애들도 1단계 통과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36에서 37 정도 됐었고요. AP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이 평균 6과목 정도, 토플은 105에서 110 이상, GPA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과나 뭐 중하위권 학과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38점 내외. 그리고 이제 이과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선호도가 공과대학보다 낮은 화학과나 물리학과, 수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IB 성적이 역시나 36 내외였고 AP 같은 경우도 6과목 이상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는 105점 이상 되는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도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IB 과목 선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총점이 잘 나오는 그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하고 좀 연계된 그 학과 선택, 그러니까 학과목 선택을 해야 되나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어, 이 전체적인 입시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고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고대 사회학 계열, 서강대 사회학과를 동시 합격한 이유는 학생이 아무래도 좀 성적 취득이 용이한 과목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정치외교학과하고 전공 연계성을 위해서
다른 그룹 3 과목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글로벌 폴리틱스랑 히스토리를 선택을 해서 학생이 전공 영역성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학생도 파이널 성적이 한 2, 3점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꾸준히 향상된 학교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을 믿고 또 전공 영역성을 믿고 학생이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학년 때부터 학생이 꾸준히 활동되어 만들어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공 관련 동아리에서 정치외교, 정치토론 동아리라든가 인권 동아리, 그 리더십 활동에서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코리안 클럽을 통해서 학생이 합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2020학년도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동사항이라든가 학생이 수시 서류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 가이드라든가, 그리고 동시전하는 흐름이라든가 학과별 서류평가 키포인트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2022학년도 입시 변동사항을 보면 많이 보도됐다시피 고려대학교나 한양대학교가 지필평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문과는 학생들이 이제 면접 시험이었지만 서류하고 면접으로 봤지만 고대 이과에서 수학 시험이 폐지가 돼서 문이과 둘 다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문과는 국어 시험을 봤었고 이과는 수학 시험을 봤는데 그 서류 평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단계 서류 100개, 2단계 때 또 서류 80, 서류 20이 되어 있는데 입학처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2단계 때 보는 서류 20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서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이제 제출한 서류 중에 중점적으로 다시 보는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학교에서 이제 입학처에서 발표한 부분이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 부분에서 그 추천서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를 시작으로 다른 학교들도 좀 계속 추천서를 폐지할 흐름인 것 같은데 올해 모집 영역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가 예전에는 그 지필 시험으로 선발했었었는데 서류 100% 선발이 돼서 다른 학교들도 이런 흐름을 좀 따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학자 개편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약대 인원 선발 인원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제 약대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모든 대학에서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정도에서 약대 인원 선발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선발이 폐지된 대학도 있는데 충북대랑 충남대 같은 경우는 그 의예과 선발이 올해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에서 좀 변화 부분은 그 미리 얘기가 됐지만 고려대학교나 한양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됐고요. 경희대학교도 폐지가 돼서 해외고 졸업하고 수시 전형을 지원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좀 줄어든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특례가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학생고등업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지원 흐름은 제가 또 뒤에 슬라이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좀 여학생이라고 하면 좀 다행스러운 건 이화여대 어학기자전형 같은 경우는 좀 소폭 축소가 됐고요. 국제학부 모집 정원 한 52명, 또 영문과라든가 중문과 등등의 어학기자 모집 정원 자체가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그 저희 강희영 부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이제 기재될 수 있는 내용 중에 교과학습 발달 능력이 이제 평가되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중요도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학교 성적을 좀 상위권 유지를 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급에 임했던 증거 자료를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놓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천서라든가 활동 증빙 자료 자체 폐지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천서가 일단 폐지된 대학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런 대학이고 활동 증빙 서류 학생이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제출 못하게끔 막은 대학이 고려대나 서강대, 성균관대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만 제출을 못하게 했는데 서강대나 성균관대가 올해부터 기타 서류를 좀 제출 못하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시 전형 지원할 때 모집 요강을 좀 보면서 학생이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지원해야 될지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학생이 학교 성적이라든가 그 학교에서 진행했던 교내 활동 자체를 학교 성적 지명서에 잘 기재를 받아서 그리고 스콜 프로파일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를 좀 같이 살펴보면 중고교 과정 3년 특례라고 보통 하는데 일단 학교 서류 부분이 아시다시피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초중고 부분을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쿨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녔고 이 학교가
어떤 식으로 학생의 성적을 주는지 그레이드 스케일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출을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실적 관련 서류가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상 실적이라든가 활동 실적 그리고 공인한 성적들 보시면 뭐 토플이라든가 SAT 이런 성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자기소개서 또 추천서 같은 경우 또 제출을 하고 그 재외국민 자격 요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 여권 사본이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런 부분이 필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재외국민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특례로 일단 지원하고 수시로 또 지원할 때는 그 학생이 특례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 자격 관련 서류는 필요가 없고요. 학교 서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 서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가 뭐 특례나 수시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류 같은 경우는 추천서 자기소개서 부분인데 특례 때 준비를 했던 서류를 수시에서 또 이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력조회 동의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생이 학력 자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그런 동의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의 양식에 맞춰가지고 기재만 하는 부분이니까 준비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수시 검정고시 학생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국내 소재에 있는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부모님들이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 요강에는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만 고교 그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서 학교 성적을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학력 인정이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도 검정고시 치르기 전에 학생의 준비가 다 서류가 되어 있으면 학교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다 유사하게 그 학생이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수상이나 활동 실적들을 제출해서 학생이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검정고시 애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랑 성적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수시 전형 기타 서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연번만 있고 일자 내용, 발행 기간만 해서 학생이 이제 그 좀 꾸미기 쉽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좀 강화돼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상 실적하고 교내 동아리, 봉사활동 실적만 제출이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본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또 그 학교 명이 이제 나와서 어떤 학교를 이제 다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인적 사항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가 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기타 서류 폐지가 안 된 학교들 뭐 성대랑 서강대는 폐지가 됐지만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해외 고졸 학생들이 지원할 때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이라는 걸 이제 받아서 학생들이 이제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보통 학업 관련 서류랑 봉사, 동아리 활동 서류를 이제 제출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활동명이라든가 활동 일자, 활동 기간을 간단히 기재를 해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와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서식을 제출해서 그 수시 전형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추천서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몇 개의 서류를 준비해야 되냐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천서가 필수인 학교는 서울대랑 연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서식도 연대랑 서울대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학생이 기본적으로 두 장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지만 그 학생이 졸업하는 고등학교 자체 형식으로도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이 기타 서류 중에 하나로 이제 제출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출 서류가 아니었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을 하는 편이었고 대학교에 자체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교 자체 추천서가 있고 대학 자체 추천서 서식이 있는데 일단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아무래도 외국인 전형 추천서 서식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추천서로 이제 학생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평가 영역 자체가 이제 그 평가하는 사람이 편하게끔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 단체 양식이 있으면 가급적 그것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추천서를 미리 받아오다 보니까 본인이 실제로 지원 전공하고 기재된 전공이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학교에 여러 번 물어봤는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활동 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원본을 한 번씩 꼭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그런 서류, 학생이 그런 활동을 준비했었다는 서류를 다큐멘트 형태가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 놓는 애들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사진을 꾸미기는 제출했을 때 평가에 잘 반영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좀 의미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 학생이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하나의 리스트로 받아서 도장을 받는 것보다는 낱장의 서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외국 민 수시 동시 지원 흐름을 좀 학교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재외국민 학생들 중에 연대를 쓸 정도로 좀 스펙이 높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례 때는 주로 일반학과,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뭐 경영학과 이런 일반학과를 소신 지원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붙으면 이제 수시 때 서울대 지원하는 패턴이고, 그리고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시 때 해외고 학생들 따로 선발 인원이 있는 국제기업으로 지원을 해서 안정 지원을 뭐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 해외고를 졸업 못하고 우리나라 이제 중도 귀국을 해서 재외국민 특례를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국내고 편입 이전에 SAT 예비 성적을 미리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 연대랑 다른 거는, 연대 같은 경우는 계열 모집이고 그 고대 같은 경우는 학과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인문 확보라고 해서 학생이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 스펙을 보고 학생이 서류라든가 스펙이 마음에 안 들 경우는 꼭 특정 학과 국문과라든가 아니면은 철학과 부분에서 선발을 안 해도 되는 패턴입니다.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철학과, 역사학과 모집 정원이 한 명씩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 학과가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그 특기자 모집 정원이 이제 학생고등학교는 계열적 합격으로 갔어요. 아까 제가 특기자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특기자 모집 정원이 상경계열이라든가 그 어문계열, 국작고 정원이 학생고등학교는 계열적 합격으로 갔는데, 일단은 그만큼 옮긴 만큼 그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옮겨진 만큼의 인원이 있는 계열적 합격으로 이제 지원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 고려대학교가 제출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스쿨 프로파일하고 자기소개서랑 학교 성적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좀 많이 낼 수 있는 학교보다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한양대가 지필고사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공계 선호도 자체가 한양대보다는 서강대가 낮은 편이니까 학생들 스펙이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랑 성화대 둘 다 기타 서류 지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해외 졸업생들이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제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양대인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재인문에서 이제 문과는 국어, 이과는 이제 수학 시험 폐지로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이 좀 하나가 생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학교는 해외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트랙이 없습니다. 그 한양대 글로벌 인재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양대 학생고등업 전형은 성균관대나 성화대처럼 해외 학생들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외국민 학생들만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공인어 학성도 준비해가지고 국제학부나 어학기 전형 준비를 하면 되고,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국어 시험 준비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만 준비를 해서 국제학부 지원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이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영어 에세이랑 영어 그 객관식 시험만 보는 트랙이거든요. 그리고 국제학부는 이화여대에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4명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도 보니까 1단계 합격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었고, 또 최초 합격성 같은 경우는 연고대급이지만 추가 합격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합격 같은 경우는 IB 성적이 한 40점 이상, 그리고 SAT 성적도 1500점 이상이었는데, 어, 추가 합격까지 따져보니까 SAT 성적도 한 1450점 이상, IB 성적도 한 37에서 38 이상이면은 충분히 이제 추가 합격까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서강대학교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특례생 대상으로 해서 이제 6회 이제 실제 지원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면, 타입 1이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대고대를 자신 있게 쓰면서 그 간단히 지원할 수 있는 서강대학교를 같이 지원하는 패턴이었고, 여기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한양대학교가 좀 옵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재외국민 전형으로 세 군데 학교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은 수시 전형에서 세 가지 카드가 나는데, 일단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타입 1의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특례에서 연대 고대가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는 수시 그 특기자 학생고등업 전형 지원할 때는 연세대 학생고등업전형 국제학, 해외고 졸업생 인원이 따로 있는 트랙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려대 학생고등업전형 계열적합형으로 학생이 보통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입 1 같은 경우는 연고대가 안 되더라도 서강대학교 하나 정도는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강대 이상 학교는 고려대학교랑 서울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타입 1은 이런 패턴으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입 2 같은 경우는 그 최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연고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또는 고대를 선택을 해서 그 밑에 대학은 그 성균관대, 한양대 지원하는 패턴으로 지원하되, 타입 2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를 보통 서강대보다 지원하는 이유는 성균관대가 서강대보다 모집 정원이 훨씬 많고 결혼 모집도 아니라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성균관대나 또 아까 말씀드린 한양대학교가 옵션이 돼서 1, 2, 3번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 또는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는 특례 결과 보면서 물론 지원해야 되겠지만 보통 연대를 지원하게 되죠. 연대 해외고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고, 학생고등업 전형으로 성균관대나 중앙대 쓰는 애들은 그 남학생, 그러니까 이화여대 지원이 안 되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학생고등업 전형을 이제 성균관대, 중앙대 지원하게 되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기타 서류 제출을 막진 않았더라고요. 올해 모집 요강 예정안을 보니까. 그래서 학생이 기타 서류 구성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지원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각종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공인학업 성적이라든가 기타 서류 제출이 제한이 없는 이화여대 특기자라든가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 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상위권,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고대 지원은 어려우니까 성균관대 지원하면서 한양대 중대까지 지원하는 패턴이고요.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재외국민 결과를 떠나서 수시 때 학생고등업 전형 국제학원 지원하는 학생이 학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고 전형이 연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학생이 그 학생고등학교로 성균관대, 서강대는 좀 부담이 되니까 여학생은 이대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중대 그 남학생은 학생고등학교 전형 지원하는 패턴이고, 그리고 그 한동대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해외고 전형 수준은 아니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이제 안정 지원으로 한동대까지 지원해서 타입 3 중상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특례 수시 동시 지원 케이스를 좀 인문하고 자연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그 IB 하이어 레벨로 이콘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지원 컨셉이 그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정된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원리를 심화 발전시키는 스토리를 잡아서 학생이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고대 국제학부라든가 연대 하스를 합격하는 케이스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이 친구도 이제 SAT 성적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IB 최종 성적이 38점 정도가 나왔지만 고대까지 합격한 케이스, 연대 하스 정도는 작년에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성적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IB 성적이 40점대 학생은 아닌데요. 특징적인 게 이제 곧 그 한양대 국제학부 합격을 했고 작년에 수시 때 연대 하수도 1단계 통과를 했는데, 국제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첫 학기 때 좀 영어 공부에 취약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어울리면서 리더십의 동무 국제학교에 연계된 학생이고,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연대 하스랑 그리고 중대 경영을 이제 지원했고 한양대 국제학부까지 합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국제학부가 면접 전형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성적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성적대 학생들도 충분히 이제 지원했을 때 면접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올해는 100%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성적대보다는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토플은 110점, SAT 1500점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재유민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선호하는 뭐 공과대학 쪽으로는 좀 지원이 어려워서
연고대 같은 경우는 IS 쪽으로 좀 지원을 하는 패턴으로 해서 국제결 쪽으로 지원하는 패턴으로 해서 이제 지원했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AP 성적 이과 쪽으로 칼비시라든가 화학생물 물리학과 쪽으로 이제 이수를 했고 문과 쪽으로는 중국어, 미시경제, 거시경제 진행을 해서 문이과 좀 융합 능력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재미있는 전형으로 지금 스펙으로 중대 건축공학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컨셉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설계라든가 유지 등을 위한 이론과 기술 체계를 연구하려는 포부와 의지를 좀 어필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학생이 수시 때는 연대 ISE가 이제 나노 테크노 융합 쪽으로 해서 학생이 갖고 있는 스펙을 좀 연계해가지고 합격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이제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하나씩 짚어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영문과라든가 국문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독서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그리고 학생이 토론대 글짓기 부분에 대한 스펙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자기소개서가 진실하게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토론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이 면접 연습을 좀 꾸준히 하는 학생들이 이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문과 쓰는 애들도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영어 문학 독후감 활동이라든가 주기적으로 학생이 영어 에세이를 좀 학교에서 제출해가지고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수상이나 활동 내역을 미리미리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도서를 제작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건 학교 선생님하고 좀 코어가 좀 잘 돼야 되는 학생들이 좀 준비가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전시라든가 연극 실습을 좀 통해서 학생이 영문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식물환경 쪽으로 좀 연계하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사회현상 흐름에 대한 분석을 요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이 일반 사회 경제학 학습을 이제 주변 환경과 좀 접목시킬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합격을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 관리는 어차피 모든 학과나 다 마찬가지고 교과에서 배운 내용 자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사회학과나 통계학과 쪽으로 많이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부 가는 애들 같은 경우도 이제 토론대회라든가 영어 말하기 대회는 공통적으로 같이 진행했었었고요. 그리고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경제학술지 대회 같은 걸 나가서 학생이 지원 연계성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학생이 일단 학교에서 진행하는 면접관 활동 역시나 잘 진행을 해서 꾸준히 이제 학생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는 스펙을 만들거나 연습을 통해서 면접 연습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상경결적으로 합격하는 애들이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홍보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의 의사소통 부분인데 공모전이라든가 학생이 방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본인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이었고 공통적으로 내신 관리는 잘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뭐 병원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이제 기본적인 내신 관리를 잘하면서 또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환자나 아니면 사회 환경에 이제 소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법정 대회를 나가서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지원 연계성을 좀 잘 만드는 애들이 간호학과 합격하는 애들도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자전기공학부에 합격한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실험이라든가 논문 활동 그리고 어떤 그 학생이 관심 가진 분야에 맞춰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 활동이 있는데 그런 독서 활동에서 학생이 지원 동호회에 대한 관심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라든가 공모전에 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게 아무래도 학생이 뭐 지원하는 전공하고 연계된 관심이라든가 표현을 이제 했던 애들이 뭐 요새 그 가장 인기 있는 전자적인 공학부라든가 기계공학 쪽으로 합격하는 애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자원 공학부라든가 생명과학 또 의대 쪽으로 합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든가 생태 쪽으로 좀 관심 있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펙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론 대회 그리고 아무래도 지원 동기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이런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식의 증거 자료라든가 자기소개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대학 위주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한국대학 지원하면서
한국 대학이 또 우리가 100% 개런티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플랜 B 개념으로 전 세계 명문대학 지원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올해 이제 진행될 과정이 5월달 SAT부터 쭉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5월에서 8월, 10월, 12월 이렇게 SAT 응시기회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계속 SAT를 응시를 해 나가면서 토플 성적 같은 경우는 7월 이내에 완성을 해서 학생들이 흉내는 7월, 수시는 9월달에 지원하게 되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릴 게 수시 지원을 하시면서 일본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4월 입학이 10월에서 11월달 사이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 일본 대학도 지원해서 동시 지원 합격을 노리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대학이라든가 한국 대학 같은 경우도 한국 대학 지원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미리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우리나라 대학을 지원하는 패턴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특례나 수시로 이제 해외 졸업생들이 지원했을 때 대학 가는 게 너무 만만치가 않아서 플랜 B 개념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방학간 프로그램은 저희 김병국 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프로그램 안에서 좀 같이 진행을 제가 도움드릴 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검토를 통해서 대학교 6개 배치 상담 제가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그 수시 특례 배치 분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그 자기소개 컨셉도 잡아드리고 해서 입시 마무리를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면접관 수업 같은 경우도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대학마다 형태가 다른 시스템에 맞춘 소수그룹 면접관 형태로 진행이 돼서 다른 학원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서류를 좀 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원서 지원 점검까지 해서 대학 마무리를 잘 해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폴아카데미 기업 채널 치고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